자, 최근 국방과 외교 분야 이슈들이 계속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모셨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아침에 서두가 길었습니다. 글쎄 그냥 또 그렇게 한번 확 질러놔야 뭐 이해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지난주에 우리 김종대 의원 나오셔가지고 이 해병대 수사반복 논란 얘기하면서 팩트를 알려주시니까 네. 와 우리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가는 데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회수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30만이 이렇게 금방 돼버린 거예요 이번 주에. 그렇구나. 원래 지난주에 될 게 아니었는데 예. 이 조회수는 정말 너무너무 제가 좀 경이로운. 50만 갑시다. 아 그래야죠. 빨리 오시면 가죠. 예. 왜냐면 우리 김종대 의원이 했던 게 6일 전에 나온 그런 그 뉴스였는데 네. 오셔서 한 말이 50만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해병대 수사 번복 논란 얘기하면서 그때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흰남노 태풍 흰남노 나왔을 때 네. 대통령에게 기쁨을 주었던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일이 벌어진 거다. 이제 이게 그 당시 말의 취지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제 민주당 그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회의하는 데 갔더니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네. 이렇게 그 판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찍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한테 제가 넘겨주면서 예. 그거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혹시 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안 했어요? 내가 어제 그렇게 고생해서 찍었는데 어이가 없네 이분들이 진짜 네. 손발이 안 맞네. 어쨌든 그 서영교 의원이 팻말을 네. 2개나 들고서 와가지고 여기 봐라 임 사단장이 여기 뒤에 있다. 예. 대통령 옆에 있고 곤란할 때 뒤에서 해결해줬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과실이 있다고 하니 화가 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글쎄 일단 제가 그 얘기는 좀 맥락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과 네. 대통령하고의 특수관계는 더 없을까? 그 수해 때 잘 보인 게 달까?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뭐 MB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한 거 이런 인연이 작용한 거는 왜 그 뒤에 더 구체화가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보직해임 시킨다는 거에 경로했다 그랬는데 경로할 일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왜 격려를 해요? 그러니까 야야 저 사단장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아? 뭐 말 한마디는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연결해가지고 당신 똑바로 하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누굴 잘라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은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하고. 이거는 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예요 그게? 아이 그건 조금 이따인데. 저기 우리 조금 오셔가지고 물을 익어야지. 그럴까? 그거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딴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예.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장갑차가 그 물살이 그날 세가지고 네. 5분을 못 견디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아무리 장정이라고 하지만 장정을 5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이 사람 당연히 휩쓸려 가죠. 근데 세 이제 명이 휩쓸렸어요. 3명이? 그래서 그 중에 3명? 3명은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 4명이? 세 명이 휩쓸렸는데 네, 휩쓸렸는데. 둘은 구해지고 한 명이 둘은 못 구해지고, 돌아왔죠. 둘은 구해지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하마터면 집단 참사할 뻔했어요. 못 구한 사람이 최상병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최상병은 본인이 빠진 게 아니라 앞에서 빠진 빠지니까 사람을 구해주려고 구해주려고 하다 자기가 빠진 거죠. 세상에. 근데 그때 카톡으로 그 임 사단장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미리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날 현장에 가서 지도까지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이에요. 그렇죠. 자꾸 직접 지휘에 책임 있는 사람, 현장 지휘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나중에 현장 지휘란 말은 슬쩍 빠집니다. 그렇죠. 왜냐? 사단장이 현장에 왔었거든. 하루 전날. 그러니까 현장이란 말은 쓱 빼. 이것도 봐주기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 또 직접 지휘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1사단장은 빼라는 식으로 그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노골적이고 대단무쌍한 외압을 넣었다 이겁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라야지 그러고 총 5번 정도 전화가 오고 네. 해병대 사령관이 부르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해병대 사령관 방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외압받은 거예요. 24시간. 그러네. 근데도 외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도대체가 거짓말을 해도 좀 적당히 좀 해야지 그래.
뭐 대충 그 변명이라도 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아니 그냥 아주 쌩까버리니까. 아니 박정훈 대령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박정훈이가 너무 아닌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박정훈이를 영장 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닌 말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언급한 거, 국방장관 언급한 거 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얘기가. 그리고 저 압력 넣은 적 없다. 이러니까 아니 모든 걸 박정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을 끌어들인 거예요. 네. 해병대 사령관이 분명히 이첩 중단 지시를 했는데 어겼다. 네. 이렇게 하려고 군 검찰이 내려가가지고 네. 해병대 사령관한테 3번 압력 넣었습니까? 위증해달라고. 위증을 해달라고? 어머나. 아니 분명히 명령했는데 거기가 네. 어긴 거죠. 그런데 네. 해병대 사령관 명령한 적이 없는데 3번 압력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 검찰이 어디 가가지고 나쁜 짓 하잖아요. 네. 한두 시간 이내 다 셉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다 세요. 그리고 또 1시간 지나면 제 귀에 딱 들어와. 어디 텔레그램 울리든가 뭐가 울려 하여간. 그래가지고 보면 또 삽질했구나. 계속 한 번 거짓말 하니까 2번, 그렇지. 2번 하니까 3번, 그렇지. 4번. 그러다 이제 뽀록 날 것 같으니까 급하잖아.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쫓아가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명령 어기고 갔잖아요. 그래 해병대 사령관 가만히 있어. 아, 왜 가만히 계셔요? 맞죠? 진술을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은 아니요. 한 적이 없는데. 이러고 국회 나와가지고 증언해버렸잖아. 해병대 사령관이. 그러니까. 임종덕 2차장이 나한테 전화했다.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네. 참 의리가 있어요. 이게 다 해병대니까 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은 그래요? 이거 다 홍범도 장군 유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군인 정신이 바로 쓴 거가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요? 이게 다 홍범도 장군이 가르쳐 주신 그래요. 거예요.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사실은 군 검찰이 영장을 선고하면 군 판사는 무조건 밟습니다. 원래가. 네. 근데 이번에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된 거 봤잖아요. 네.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어딨냐. 얘가 어딜 도망가겠냐 이랬잖아요. 네.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군은 일반 법원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렇죠. 자기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냥 한단 말이죠. 근데 네. 너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기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행사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은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군 검사하고 군 판사가 주로 같은 건물도 쓰고. 그럼요. 엄청 친해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그리고 돌아가면서 해 걔네들은. 재판할 때 아침에 싸우고 네. 오후에 같이 테니스 친다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변호인 측에서는 불안한 거야. 저 판사하고 검사가 한 패인데. 맞아요. 그리고 판사가 힘이 제일 약해요. 군의 이 권력의 검찰할 크기로 수 있어요. 보면 검찰이. 방첩사가 제일 크고. 방첩사? 그 다음에 이제 군 검찰, 군 검찰. 군사 경찰. 그 다음에 군 판사가 제일 비리비리하고 경력도 짧고 계급도 낮아요. 대부분 소령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 군사 사건, 군사법원 사건은 변호사들이 정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니 그런데 예. 거기서 구속영장 48페이지가 되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시켰어. 이거는 대단하죠. 말입니다. 제가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이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 너무 시원했어요. 이게 완전히 청량감을 줘가지고 내 주말이 행복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렸는지 몰라. 이거 이제 그러면 조금 막 시킨 대로 안 하고 우리도 좀 할 말 하겠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아니 뜻을 그러니까 가지십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검찰단 빼고는 그 전부 다 박정원 편이야. 맞아요. 지금 해군 검사들 녹취록을 봐도 네. 잘 대비해라. 무서운 세상이다. 이거 최악의 없애면 안 상황에 된다. 대비하라. 그대로 남겨놔라. 이러고 있지.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이 또 막아주고 있지. 거기에다가 군 판사까지 이제는 이러지. 그래가지고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그 한 패 빼놓고는 전부 다 진실을 아니까 그래. 진실을 아니까. 이게 다들 분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구속영장 청구하던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때 그 동기생들하고 손잡고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팔강모 사나이 노래 부르고 이게 국민을 울렸어. 이게 지금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 게 뭐냐면 모처럼 거기서 국민들이 군인다움, 남자다움, 이 또 마초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군인다움
이걸 보고 국민들이 가슴이 뭉클했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린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의 균열을 가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 저는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했을 때 예. 그 수많은 동료랑 이렇게 부하랑 상사랑 이런 분들이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딱 뭉쳐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용산이나 저쪽에서는 이 분위기를 감지를 못하고 네. 내지는 분위기 감지했더라도 우리가 누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거기에다가 누르면 밟힌다고 알고. 봤어요. 밟으면 밟힌다. 맞아요. 이렇게 봐서 박정훈을 잘못 본 거거든요. 잘못 본 거지. 굉장히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까지 그냥 다 질러버리니까 뭐 네. 자기는 솔직하게 이제 구속되는 마당에. 그렇죠. 솔직히 말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는데 지금 용산에서 그 뒤로 반응이 안 나와요. 나온 반응은 뭐냐? 국방장관 교체? 국방장관 교체, 안보실 2차장 교체, 2차장 교체. 국방비서관 교체. 임종대 국가안보실 2차장 교체,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 근데 이게 웃긴 게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억울할 것 같아.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나서서 먼저 총대 맨 사람이에요. 근데 왜 총대 교체하죠? 일단은 그 수사 계획서를 달라 또 수사 자료를 달라고 했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비서관이 또 운영위에 출석해가지고 네. 조금 김영배 의원한테 말렸어요. 아, 처음에 안보실장은 회의 자체가 없었다 그랬는데 국방비서관이 무심코 회의 때 그렇게 보고 됐어요. 그러니까 말실수를 앞에서 안보실장이 회의 그 일정 밝힐 수 없다 그런 게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솔직했던 거지. 이러다 보니까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다는 게 나왔죠. 밝혀진 거예요. 7월 31일 날. 그거 제가 제일 처음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예. 그런데 나도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는지 확인은 못해 조마조마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예상하고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오더만요. 그대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현안 보고하다가 무지한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일사단장도 보호 못하고 뭐 했냐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군 관련 화를 내는 건 천파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또 해병대에 해준 거 아니야, 이 국방비서관이. 그러니까 쟤는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위에 임종득 2차장, 당신도 나가. 네. 그러니까 이게 군 정기 인사고 뭐 원래 3월부터 준비하던 인사라 그랬는데 개소리입니다. 임종득이란 사람은 네. 작년에 2차장으로 누가 있냐면은 신원호라는 그 육사 출신 장군이 하고 있었는데 네. 이자가 뭐가 좀 비리와 뭐 몇 가지 그 말썽이 나가지고 석 달 만에 잘려요.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가 임명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임종덕이.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잘린다 이 얘기거든. 이게 어떻게 이전부터 준비한 인사입니까? 그렇죠. 급변 사태지. 그렇죠. 거기에다 국방비서관도 이거 뭐 정기 인사 때 대비해서 자르는 거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경찰 인사, 외교부 인사, 군인 인사 그 공무원들 다 파견 나와 있는데 다 이제 10월이면 정기 인사인데 왜 한 명만 임기훈 한 명만 이걸 자르면서 이걸 정기 인사라 그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최수근 상병 네. 제대로 대처 못한 책임으로 그냥 집단 몰살 국방장관부터 해가지고 모조리 자르는 이게 지금 정권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갈 때까지 간 이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는 싸움이 안 되니까 지 새끼들부터 조져. 그래서 난 잘릴 거라고 처음부터 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국방장관 잘린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하루 만에 번복하고 확신 결재할 때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이 순간 찍힌 거예요. 그렇지. 그때 그런 말 한 거부터 그때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이 순간부터가 그러니까 딱 대통령이 보기에는 네. 아니 좀 방어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지들 살 길만 찾네. 그렇지. 차관도 그래. 맞아요. 차관도 잘려요 이번에. 차관도? 어. 차관은 왜 잘못했죠? 압력 넣었다가
국회 나와서 압력 넣은 적 없다 그러면서. 신범철 말하는 거야? 신범철 그리고 차관? 거기는 총선에 출마할 거기 때문에 그래. 겸사겸사인데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범철은 이미 이걸로 이미 칼을 끝났어? 맞는 거고 이미 끝났어. 저 공천 받을지도 의심입니다. 그 지난번에 문자를 보냈네 안 보냈네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그래서 자기 아니라 방어만 했잖아. 했잖아. 자기 방어만 그리고 했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보기에는 어이가 이 없는구나. 국방부 이놈들은 다 그냥 장관이고 차관이고 뭐고 저 다 그냥 저기 조잡아야 돼요. 그러다 가지고 아주 청와대 안보실 차장하고 비콘 네. 이렇게 안보 라인이 통째로 날아간 적은 없습니다. 네. 국방 라인이 이 정권의 통째로 날아간 거 본 적 있어요? 난 처음 봐요. 없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국방부 장관이 후임으로 신원식 의원이 나온다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대비되는 인물이 신원식 의원인데. 그분 지난번에 아주 적지적소에 안 좋은 말 많이 해주더만요. 예, 저기 최상병에 대해서는 아니 여러 명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다 보면 한 명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래가지고 염장을 그러니까요, 아주 염장을. 이상한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죽음을 갖고 조롱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소련 공산당이라고 문제 제기하면 육사에서 이거 철거 압력을 넣은 당사자가 바로 신원식 의원이고, 두고 보십시오. 신원식 의원이 이제 오면은 홍범도 함 이름부터 바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원래 안 바꾼다 그랬는데. 이게 홍범도 함 내가 견장을 구해 왔어. 이거 좀 보여주세요. 해군 카메라 좀 해군 홍범도 함의 승조원들이 차는 견장. 좀 이거 봐도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이게 홍범도 함에 호랑이가 있네요. 그렇죠. 호랑이가 있고 거기 홍범도라고 써 있어요. 홍범도라고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위에 써 있네. 내가 이거 아주 어제 어렵게 구했어. 누구한테 ROKS 홍범도라고 써 있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잠수함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이거 줘요. 되게 그러면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이거 이제 쓰레기통으로 다 가. 이거. 아이고. 애써서 만들어 가지고. 자, 육사가 결국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외부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한미 동맹 공원을 만든다. 다른 흉상도 옮기겠다. 이딴 말 했는데 이번에 이런 식이라면은 여운형 선생도 그렇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 전부 다 지금 초토화시키겠다. 아니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라 광복군 독립군 자체를 그거를 한미 동맹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도 딴 데로 옮기는 거거든요. 단지 육사 교정 안에 어딘가지 그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선 치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동맹의 가치로 대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사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육사가 광복군 독립군 전통을 절대 말 안 하는 학교거든. 네. 아예 그걸 부정하는 학교라고요. 네. 그러다가 흉상이 2021년에 5분의 흉상이 생긴 게 이게 육사 전체 유일한 독립군의 표시기자 기념물입니다. 그 안에 육사 박물관도 있고 화랑대 연구소도 있고 얼마든지 이 조선 독립군 대한 독립군 광복군의 그걸 갖다가 계승할 만한 게 있을 법도 한데 거짓말 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움으로써 여기에 이제 동맹의 가치로 대체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식민지의 어떤 그 독립의 위대한 어떤 정신 이것보다는 한미 동맹이야. 그다음에 육군 사관 학교의 뿌리가 1947년에 국방 경비대가 창설돼서 그게 국군의 모태가 되고. 그 산하에 군사 영어 학교가 생겨요. 미 군정 때니까. 그렇죠. 그게 육사의 뿌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무슨 영어 학원이 육사의 뿌리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동맹에 미치다 보면은 동맹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미치다 보면 그런 창군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저기 광복회가 이제 독립군과 이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로 하자. 신흥무관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준 걸 이제 뒤집기가 시조가 되는 거죠. 뒤집기가.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그 이회영 선생 신흥무관학교 이종찬 회장 쪽으로는 지지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대통령이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선포하면서 나라를 크게 갈라치려고 했던 거예요. 민주당하고 민주노총 공산주의자고 나머진 다 공산주의 반대다.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가 들어갔는데 막상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려고 이 소동이 벌어진 건데
보수를 갈라치기 해버렸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있고 올드라이트가 있는데 네, 올드라이트는 독립정신을 존중하거든요. 네. 뉴라이트는 부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라이트윙이 라이트 그래서 윙 새는 좌우로 날개 나는 거 저 좌측 날개는 전 민주당 같은 애들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른쪽 날개를 부러뜨렸나 이자가. 그래가지고 보수 갈라치기. 그래서 큰 갈라치기가 아니라 작은 갈라치기가 돼가지고 네. 있는 지편도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예, 그게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의 그 정권 비판이에요. 그렇군요. 그 아들도 나서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50년지기. 네. 거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태가 묘하게 흘러간 겁니다. 이게 보수 분열 책동이 돼버렸네. 오히려 반공산주의 투쟁이 아니라. 진짜요? 보수 분열로 나갈까요? 아 그렇죠. 아, 조선일보 보십시오. 지금 웬 홍범도 논란이냐. 네. 동아일보 보십시오. 맞습니다. 다 비판입니다. 자, 더 좀 나아가 보면 요즘에 문제 생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민중미술가 이목상 작가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위안부 추모 공간,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흉상, 대검찰청 앞에 있는 이준 열사 흉상,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전태일 열사 열사, 청계천에 있는 청계천에 있는 네, 제가 그런 그 앞에 것들을 자주 지금 갔는데.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분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다고 해서 이 작품들을 다 철거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아니 네. 거기에 들어간 시민 성금이 얼마고 그러니까 우리 돈 얼마나 또 냈는데. 세금이 얼마고 네. 그리고 그거 전태일상 같은 거 보면은 매년 그 노동절 때 거기서 집회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전태일상. 그래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 모아서 성금 마련해가지고 세운 흉상이고 이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 이게? 위안부는 또 어떻고? 그렇죠. 아 이걸 다 철거한다는데 아니 사람한테 어떤 도덕성 죄를 묻는 거 하고 이렇게 이미 다 시민 속에 뿌리 내린 공간을 다 철거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대체가 되고 등치가 별개를 봐야 됩니까 될 것 이게? 같은데. 예? 아, 저는 참 조금 이건 너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유, 모르겠어요. 2005년도 임 씨가 만들어서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 위에 설치한 전태일 열사 같은 거 전태일 정신을 구현했다고 그러고 그냥 칭송을 많이 받았던 건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임 씨가 만든 작품 6점을 전부 철거한대요, 서울시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서울시가 뭐 또 저기 반국가 세력과의 이제 투쟁에 나온 그런가 건데.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싹 갈아엎겠다 이 얘긴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 기념을 몇 개나 됩니까? 없어요. 과거 여기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기념물 다 작가들 그러면 털어버리면은 반은 그 다 철거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따지자면은.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한 작품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하는 그 기억의 터 조형물 2점이 있는데 그것도 좀 철거한다고 그랬더니 시민들이 야 내 돈 내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자,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반공만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주구장창. 네. 이게 내가 보기엔 좀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고 확장성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편이라도 좀 한번 열심히 결속시키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맥락은 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대선이 끝나고 일제히 외신이 한국 대선에 대해서 경악을 하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서 에릭 메버랜드라고 네. 랜드 연구소의 한국학 위원장이 쓴 글이 네, 네. 1년 반 전에 쓴 글인데 우리가 한국 대선에서 언론이 보지 못한 것 이렇게 제목이 돼 있거든요. 지금 1년 반 전에 그 경고를 읽어보면은 섬뜩할 정도로 맞아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사회적 분열을 정치 무기화했다. 그렇지.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라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극우화되는 거지는 않을까. 외부의 관찰자의 시선에서는 이건 낯선 광경이 아니다. 이런 글을 쓰고 같은 글이 아시아 태평양 재단, 그다음에 르몽드, 포린 폴리시, 워싱턴 포스트에 계속 나와요. 해외에서 다 이렇게 썼구나. 예, 그런데 한국 언론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1년 반 전에 외부 관찰자들의 그 경고음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 지금 보고 그러면은 있네. 예. 바로 이걸 경고했다고요. 그런데 그대로 현실화됐거든요. 그렇죠. 단지 그런데 여성가족부 문제는 진척이 안 된 이유가 G7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전부 여성의 권익 증진과 다 들어있죠. 사회 참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못 건드려 이제. 그러니까 이걸 서약하고 왔으니 그 다음이 반공산주의인데 이건 여성가족부보다 더 크게 갈라치자. 그 다음에 2030 남성들 공산주의 싫어하잖아. 그렇죠, 싫죠. 싫잖아. 우리도 싫어요. 우리도 싫어요. 멸공 그거 하자면.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선거 전략으로 크게 자기가 외연을 확장한다고 봤는데 이게 작아지는 의제라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한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전 이러다 걱정되는 게 이현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 소녀상 철거가 목적이 아닐까요? 이러다가 소녀상까지 철거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시는데. 아니,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있죠. 봐요. 지금 예. 친일적 행동하는 걸 보면. 예. 그러니까 일단 무서워. 예상해 보는 건 이건데 예. 이렇게 어떤 진보적 계열의 작가들 탄압이나 옛날에 그 월북 작가들 작품 해금된 것들 많아요. 네. 뭐 정지용 시인의 향수 이런 것들 국민가요로도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예컨대 어떤 그 좌익 계열의 작품들 도서관에서 앞으로 목록 만들어서 없앤다는 빼버린다든가, 거요? 예. 그 벽초 홍명의 임꺽정 같은 작품, 네. 한국 문학의 보고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빼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진보적 색채가 나는 각종의 어떤 도서들,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나쁜 영향. 이거 이미 학부모들이 빼자고 이미 운동 벌어진 거고. 그래서 교육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분야. 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와 투쟁. 뭐 본래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이 예술계에서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영화 또 작가들이 이제 칼을 맞았죠. 네. 예, 이게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해군으로 불똥 튀는 거죠. 이 말씀드린 이 홍범도함 견장 이거 다 쓰레기통에 네. 이제 보내버려라. 이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네, 나타날 거예요. 맞습니다. 자, 아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30초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반년 넘게 경찰 수사에서 천공 수사가 지금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송치가 됐어요. 기소 의견으로. 근데 그중에 2명 빠졌죠. 김어준 씨하고 네, 한국일보 기자하고. 자, 빠진 사람들은 빠진 거고 우리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는 빨리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자. 재판 가자? 예, 거 가서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CCTV 영상. 네네. 그거 증거 보전 신청하겠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한두 놈 나오는 게 아니다. 네. 뭐 천공인이 백재권 교수니 지극히 일보다. 그거 까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과연 될까 잘 모르겠네. 네. 협조가 될까? 자, 상환이님께서 또 김정대 의원님을 위해서 또 후원도 보내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대 의원님하고 얘기하면 그냥 시간이 막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모자라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